안녕하세요. 사쿠라티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챔피언스리그 2경기와 유로파리그 1경기를 분석하겠습니다. 앞으로 치러질 모든 경기들이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홈에서의 기록보다는 원정과 중립 경기에서의 기록들을 위주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할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미넨의 경기입니다. 먼저 리그 기록과 챔피언스리그 기록을 위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팀 모두 리그의 대부분의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의 성적을 보시면 바르셀로나가 매우 좋지 못한 시즌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넨은 홈과 원정 성적에 차이가 없는 데 비해 바르셀로나는 원정 승률이 50%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챔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는 원정에서 무승부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미넨은 전승을 기록했네요. 아무래도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가 좋았던 경기들은 대부분 홈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부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성적도 양팀 모두 좋은 편이지만 미넨은 전승을 기록하며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 모습이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는 나폴리전 징계로 인해 결장한 비달과 부스케츠가 복귀하였기에 시즌 내내 부상을 달고 있는 덴벨레와 움티티만이 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미넨은 파바르가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으며 데이비스와 코망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감독의 인터뷰에서는 두 선수 모두 선발 출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양팀의 예상 라인업을 보시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늘 그렇듯이 4-3-3 전형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즈만을 중앙에 기용하는 것과 수아레즈, 부스케츠가 선발 명단에서 빠지는 것을 모든 바르셀로나 팬들이 원하고 있지만 갑자기 변화를 주진 않을 것 같네요. 한편 미넨은 베스트 11을 가동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알폰소 데이비스와 코망의 왼쪽 공격 라인이 모두 선발로 출전할지가 미지수이긴 하겠네요. 이제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모든 대회의 원정, 중립 경기에서 3승 3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확실히 승률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반면 미넨은 5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경기에 대한 이야기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나폴리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메시의 개인 능력으로 인한 찬스들이 굉장히 많았고 홈에서는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미넨은 홈에서 첼시에게 4-1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반도프스키가 2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엄청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홈과 원정 스코어를 합쳐서 7-1로 첼시에게 승리하며 무서운 면모를 보여주었네요. 확실히 전력에서는 미넨이 앞서는 모습이지만 바르셀로나에 메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반전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혹시나 미넨의 왼쪽 풀백 알폰소 데이비스가 선발 출전하지 못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메시와 가장 많이 대결을 펼칠 자리이기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데이비스의 몸 상태가 좋다면 올해 가장 핫한 풀백 유망주와 메시의 대결을 볼 수 있겠네요. 결론은 바르셀로나에 메시가 있다면 미넨에는 레반도프스키가 있기 때문에 홈에서만 강한 바르셀로나를 기복 없는 미넨이 잡아낼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단판 경기 특성상 주력으로 데려가기는 좀 위험해 보이는 경기이기에 부주력으로 도전해보려 합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맨시티와 리옹의 경기입니다. 맨시티는 다른 시즌보다 패배를 많이 기록하며 조금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원정에서 패배가 굉장히 많네요. 한편 리옹은 시즌 초반 리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분위기를 바꿔가는 찰나에 코로나로 시즌이 종료되며 7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때문에 리그와 챔스, 최근 기록 모두 맨시티가 매우 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맨시티는 아구에로가 여전히 빠져있어 공격진이 늘 아쉬운 상황입니다. 리옹은 코네가 빠져있지만 큰 타격은 없겠습니다. 예상 라인업을 보시면 양 팀의 전력차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맨시티는 라포르테에 마땅한 짝이 없어 수비가 조금 불안한 모습이며 원톱 자리에 제수스도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편 리옹은 나름 좋은 중원 자원들과 역습에 능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 강팀들을 상대로 충분히 애먹일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홈팀 맨시티는 5승 2무 5패로 역시 패배가 조금 많은 모습입니다. 한편 리옹은 1승 2무 5패로 더 좋지 못한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양팀의 지난 경기에 대한 이야기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시티는 홈에서 레알에게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강한 압박을 통해 레알을 흔들어 놓는데 성공했고 결국 상대 센터백 바란을 자멸시키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한편 리옹은 원정에서 유벤투스에게 패배했지만 원정 다득점으로 8강에 진출하였습니다. 패배하긴 했지만 유벤투스의 홈에서 꽤나 좋은 경기를 펼치며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리옹이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때 맨시티가 뚫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입니다. 우선 아구에로가 스쿼드에서 이탈한 이후 제수스는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결국 미드필더나 윙포워드 쪽에서 득점을 해주지 못한다면 이번 경기가 굉장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리옹은 최근 프랑스 리그 컵 대회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와 유벤투스를 연달아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본인들만의 팀 컬러로 강팀들을 당황시켰습니다.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약체인 리옹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맨시티가 선제골을 이른 시간 터뜨리지 못한다면 경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때문에 굉장히 낮게 측정될 맨시티의 일반 승리보다는 햄무나 무승부 또는 언더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맨유와 세비야의 유로파 리그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만족할 만한 시즌을 보내며 리그 순위를 통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두 팀 모두 코로나로 인한 리그 중단 이후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맨유는 9승 3무 1패, 세비야는 7승 5무로 거의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며 시즌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대체로 양팀의 기록은 비슷하지만 주목할 것은 세비야의 원정 성적입니다. 세비야는 항상 원정에서 매우 약하다는 인식이 있는 팀입니다. 실제로 시즌 내내 리그에서 원정 승리를 기록하지 못한 시즌도 있을 정도로 좋지 못한 팀인데 이번 시즌 원정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50%에 달하는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맨유는 루크쇼의 부상으로 인한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경기 부진했던 래시포드가 막상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면 꽤나 아쉬움이 남을 듯 하네요. 세비야는 코로나로 인해 9대2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라인업을 보시면 맨유는 지난 코펜하겐 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프레드와 바이 대신 리그에서 더 중용받던 린델로프와 마티치가 기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편 세비야는 울버햄튼전과 같은 라인업을 구성하며 골키퍼를 제외하고 베스트 11을 가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사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홈팀 맨유는 4승 2무 1패로 원정에서 강팀들에게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편 세비야는 6승 5무 2패로 선전하였고 무승부가 좀 많은 편이네요. 마지막으로 양팀의 지난 경기에 대한 이야기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맨유는 코펜하겐과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해 연장전을 치렀습니다. 상대 골키퍼의 활약과 골대 불운이 아쉽긴 했지만 래시포드의 부진 또한 문제로 보였습니다. 한편 세비야는 울버햄튼에게 1대0으로 진땀승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90분 내내 주도했지만 날카로운 모습은 많이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전반에는 울버햄튼의 역습에 굉장히 고전했던 경기였습니다. 분명 라울 히메네즈의 PK 실축과 부진이 아니었더라면 경기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또한 세비야가 계속해서 볼을 점유하며 경기를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울버햄튼보다 개인 수비 능력이 좋은 맨유이기에 이번 경기 역시 세비야가 득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네요. 게다가 아다마만 막으면 수월했던 지난 경기보다는 스피드와 기술을 갖춘 맨유의 공격 자원에게 세비야가 굉장히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맨유 역시 수비만 하려 했던 코펜하겐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인 세비야를 상대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맨유의 날카로운 역습으로 세비야를 무너뜨리는 그림을 그려보며 맨유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이것으로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다른 리그의 분석 결과, 추천 경기 정보는 사쿠라티오.com에서 확인해주세요.